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조사 결과를 다 지켜본 후에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도 안 됩니까?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1년 8개월간 윤석열 검찰청장이 했던 발언들입니다. 그는 일관되게 상식과 정의, 헌법과 국민을 부르짖으며 안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 밖으로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노력에 모든 공을 들여왔는데요. 툭하면 꺼내든 그의 또 다른 카드는 공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은 조국 전 장관과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정일 뿐, 그 공정의 잣대는 자신과 몸담고 있는 조직과 사람에게는 판이하게 달랐는데요. 검언유착 사건의 한동훈, 라임 사건 우마 검사들의 술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강제수사, 한명숙 전 총리 허위위증 교사 사건 등 그 편파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체 그가 그토록 주장하던 무너진 상식과 정의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정작 그가 떠나면서 남긴 상식과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사태로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수사 주장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 조직 보호 논리의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전 청장을 위시로 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 교도들은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수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 무산이었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이유로 초미세먼지 털이식 수사와 인디언 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등은 곧 죽을 권력이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며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 보호가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청장이 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며 영웅에서 반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고 덧붙였는데요.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검찰당 출신 3명의 대권 후보가 생겼다면서 홍준표, 황교안, 윤석열이라고 적으며 윤 전 청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지난 4일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됐다며 사의를 밝혔는데요. 이때도 조 전 장관은 진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집요한 표적 수사로 보수 야권 대권 후보로 부각된 후 대선 1년을 앞두고 사직한 검찰청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과 검찰당 조직원들이 들어도 반론조차 못할 정도의 팩트체크인데요. 꿈도 야무집니다. 감히 대권이라고요? 언감생심, 이게 가능하긴 할까요?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습니다. 그게 개꿈이어서 문제인 거죠.
그냥 변호사나 개업해서 공수처로 넘어가기 전에 좋은 변호사 수임료나 벌어두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와 죄목이 너무 많아 돈이 좀 들 듯합니다.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현 정부를 향해 비아냥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 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겨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를 들고 LH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라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이어 검찰이 살아있다면 폭넓게 수사망을 펼치고 수사에 압력을 받는 투기 혐의 공직자가 외국으로 달아나고 수사 과정에서 권력 핵심층에 연루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왔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겁내지 않는 검사들이 득실됐던 시절 국민에게 잘 알려진 검찰 수사의 정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해석되는데요. 같은 사안을 어떻게 180도로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윤석열이 있었다면 없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죄 없는 공직자까지 엮어내 정부의 주요 인사가 연루된 게이트로 확대해 정권을 흔들었을 텐데요. 그나마 윤석열이 없으니 정치 공작은 못하게 된 거죠. 주 원내대표는 이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검찰은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의 일원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 1차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며 차관급인 국무 1차장은 LH 사건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황당한 음모론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장관은 개발 정보를 알고 산 것이 아니다라고 직원들을 변호하며 직원들은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라고 한다며 검찰의 허리가 부러지니 권력 주변이 푸근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의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헛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 눈에는 못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신들이 집권 당시 해왔던 행태를 그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클래스가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 지지자로서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이 더 신뢰가 가는 겁니다.